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4년차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꼭 필요한 것인데요. 자동차 리스를 하는 것이 좋을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유튜버분들의 동영상 내용과 현재 제가 계약한 리스 계약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자동차 리스냐 아니면 구입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제가 최근에 계약했던 리스 계약서를 보면서 리스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 리스한 계약서입니다. 상단엔 위에는 이제 그 빅넘버나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숫자를 좀 자세하게 봐볼게요. 처음에 보시면 Amount due at lease signing or delivery라고 해서 5,676.62달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 시에 들어가게 되는 돈입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5,000달러가 넘는 액수인데 이 밑에 보시면 이 5,676달러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1번은 뭐 제일 많은 양인데 Capitalized Cost Reduc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텍스도 있고 뭐 첫 달 들어가는 돈, 뭐 이렇게 뭐 타이틀 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더큐멘트 피도 또 들어가네요. 근데 이 모든 걸 제가 직접 다 내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는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리베이츠가 있어요. 특히 이 항목에 해당될 건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매니팩처러 리베이츠라고 제조사에서 이 차를 사게 될 때 3,250달러를 할인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을 좀 이것저것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긴 하지만 이 중에 실제로 제가 낸 돈은 760.56달러를 초반에 냈어요. 그렇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 스케줄드 페이먼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달에 262.56달러씩 저는 내게 되고요. 이 24개월 동안 2년간 내게 되고 밑에는 그 262.56 곱하기 24개월 해서 총 액수 6,301.44달러가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other charge라고 해서 그 disposition fe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이 2년 후가 다 되면 차를 직접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돈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차를 사지 않고 다시 이제 반환을 하게 될 때 내야 되는 돈입니다. 395달러인데 사실 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 한 달 계속 빌딩 값을 내고 있는데 왜 돌려줄 때 또 이렇게 반환하는 돈을 내야 되나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뭐 같은 제조사를 또 다음 리스 때 하게 되면 이 보통 디스포지션 피는 이제 면제를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총 토탈 보 페이먼트가 12,000달러가 넘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다 내는 것은 아니고 뭐 제조사에서 좀 리베이트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상단은 그 제가 내야 되는 돈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한 달에 262.56달러를 내는데 그 돈이 어떻게 측정이 된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봐볼게요. 처음엔 그로스 캐피탈라이즈 코스트라고 해서 이게 32,691.93달러. 이게 차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리된 차값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조금 더 높아요. 33,519.93달러인데 요 사이에 뭐가 더 추가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최종 그 차값의 가치, 차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캐피탈라이즈드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사 등의 뭐 아까 3,000불 이상 깎아준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할인 혜택 받은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차도 같은 회사 차였기 때문에 좀 더 리베이트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요 값을 차값에서 뺍니다. 그러면 요 값 차값을 빼면 밑에 28,695.01달러. 요게 이제 제 그 달마다 내는 돈의 어떤 측정 기준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레지듀얼 밸류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 잔존 가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차 리스를 2년 동안 하는데 2년 후에 이 차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2년 후에 25,852.95달러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8,695에서 이 잔존 가치 2년 후의 가치를 뺍니다. 그러면 밑에 2,842.06달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 차값이 떨어지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이 가치를 이제 리스를 하는 제가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은 아니죠. 요것뿐만 아니고 그 밑에 목에 이제 렌트 찰지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3,102.74달러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 떨어진 가치 플러스 이제 렌트 피를 이제 같이 합쳐집니다. 합치면 5,944.80달러가 되고 이거를 이제 24개월로 나누죠. 그러면 247.70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텍스가 붙습니다. 텍스가 이렇게 붙어서 최종적으로 262.56달러를 한 달에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또 보면 저는 이제 1년에 12,000마일을 계약을 했고요. 이거가 넘어가면 마일당 0.25달러씩 이제 차지를 물게 됩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다시 데스크 나와주세요. 다시 데스크입니다. 자, 자동차 리스에 들어간 돈을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 작성할 때 이제 처음 계약 시에 들어간 돈이 760.56달러를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 2년 동안 들어갈 돈이 262.56달러 곱하기 총 24개월 해서 6,301.44달러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 만료 후에 제가 이 차를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환 시에 들어갈 돈 395달러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총 7,457달러를 제가 2년간 이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말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은 33,519.93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리베이트 받은 거 똑같은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824.92달러. 그러면 실제 이 차량 가격은 28,695.01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제 캐피탈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이율은 4.22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발견한 이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이제 세일스 텍스가 붙죠. 미시간의 경우는 6%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2,935달러를 제가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차량 가격에서 이제 캐피탈 이율, 이 모든 걸 합친 가격에서 레지듀얼 밸류라고 해서 그 잔존 가치,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차 가격이 25,852.95달러가 되니까 이 값을 빼면 제가 2년간 그 실제 차에 들어간 돈이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5,777달러가 돼요. 그래서 리스한 경우에는 7,000달러가 좀 넘고 구입한 경우에는 6,000달러가 좀 안 되는 가격을, 차이가 1,680달러 정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차량 유지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2년간의 비교여서 2년 동안은 보통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그 워런티 해주는 게 있으니까 뭐 엔진 오일 같은 것들은 몇 번 이제 공짜로 바꿔주기도 하니까 따로 유지비 들어갈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큰 사고나 뭐 이런 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정말 다 제치고 돈으로만 따져봤을 때 기간이 늘면 늘수록 그 차를 구입하는 것이 리스보단 저렴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데이브 램지라고 해서 그 돈 문제나 재정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유튜버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자동차 리스는 자동차를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비싼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리스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개인이 소비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것이고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엄청 하락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그 소비자에게 빌려주게 되면 소비자에게 이 자동차가 하락하는 가치를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계약서 보여드렸듯이 그 차량이 하락하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 차량 리스 한 달 내는 그 돈에 계산이 됩니다. 또 자동차를 빌려주면 보통 소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나눠서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자가 붙죠.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앞단에 한 번에 다 내는 방법도 있는데 뭐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되죠. 리스를 하면서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그 파이낸셜 회사도 차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가치가 떨어지는 값과 동시에 파이낸셜에 대한 이자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차도 다시 돌려받죠. 다시 말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그냥 파는 것보다 리스를 해주는 게 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 딜러들은 리스 거래를 성립시키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어떤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그 판매하는 것보다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크레딧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만 따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리스보다 훨씬 자동차를 타는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스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당장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구입하는 것보단 리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새 차량을 타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리스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두 번째 리스를 했는데 이 리스 기간이 다 되면 저도 모르게 이번에 무슨 차 타볼까 하는 생각에 조금 설레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그 한국에서 그 핸드폰 약정 2년짜리 다 내고 나면 이제 새 폰 사야지 하면서 새 폰을 좀 찾게 되잖아요. 그 기존 핸드폰이 멀쩡해도요.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차량 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리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2, 3년이야 새 차를 사도 유지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지만 한 4, 5년 지나면 조금씩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죠. 구입을 하게 되면요. 뭐 그 밖에 어떤 사정에 따라서 리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도 초반에 이제 미국에 정말 정착하게 될지 어떨지 몰랐어서 구입하는 것보단 리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도 편하고 해서 리스를 시작했었죠. 그런데 결국 그 돈을 생각하면 구입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뭐 미래 그 전기차나 또는 뭐 공유 경제, 공유 차량 등의 어떤 미래 모습을 매스컴 통해서 많이 좀 접하게 돼서 근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유 차량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정말 구입하는 것보단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타는 것이 더 싸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지나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차량 리스와 구입에 대해 비교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